편지를 읽은 후 영자 할머니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집안을 둘러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보였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 낡은 액자,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동식 씨는 웃지 않았지만 영자 할머니 옆에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손은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어깨는 가까웠습니다. 이 사람도 긴장했었구나. 영자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옆 찬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접시가 깨졌을 때였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동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 그릇 세트가 부엌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내지 않았던 게 아니라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구나. 영자 할머니는 그릇을 쓰다듬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빈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동식 씨가 앉던 의자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름이면 이 자리에서 동식 씨는 부채질을 했습니다. 말없이 앉아 신문을 보다가 가끔 영자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웠던 거구나. 그치? 영자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동식 씨의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회색 조끼, 검은색 바지, 하얀 와이셔츠, 옷 사이에서 작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열어보니 낡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결혼 첫 해에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수놓았던 손수건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실밥이 풀려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박동식. 영자 할머니는 손수건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 할머니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썼습니다. 동식 씨, 오늘 당신 옷장을 열었어요. 손수건을 찾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말로 안 해도 행동으로 보여줬구나. 영자 할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말 못해서 미안해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밥을 제대로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도 꺼냈습니다. 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맞은편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동식 씨, 밥 먹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이렇게 먹었구나. 말없이, 고맙다는 말 없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렸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고마웠어요, 동식 씨. 정말 고마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노트는 점점 채워졌습니다. 매일 한 줄씩, 때로는 2줄씩 썼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요. 당신 생각하면서 김치찌개 끓였어요. 당신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글씨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줄었습니다. 대신 웃음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미경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괜찮아.
오지 않아도 돼. 미경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은데요. 응, 괜찮아. 이제 알았거든. 내 아버지 마음을. 전화기 너머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편지를 찾았어. 내 아버지가 쓴 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가요? 응, 말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하고 싶었대. 그냥 방법을 몰랐던 거야. 영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바보였어. 그치?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동식 씨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편지 속 글씨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떨리는 글씨, 망설이는 문장, 그 안에 담긴 진심. 당신도 많이 외로웠겠구나. 영자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물집 잡히게 일하고도 괜찮다고만 했지. 힘들다고 말 못했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할머니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담아 썼습니다. 동식 씨,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거예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표현해야 아니까 당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늦었지만 배웠어요. 영자 할머니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후 영자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빈 의자 앞에 섰습니다. 동식 씨, 경로당에 다녀올게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말해야 해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영자 할머니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가슴속엔 동식 씨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경로당을 향해 멀리서 경로당 건물이 보였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문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영자 씨, 오랜만이네. 어디 아팠어?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영자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구들이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찻잔을 들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동식 씨 이야기를, 편지 이야기를, 그리고 깨달은 것을. 영자 할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그 사람이 편지를 남겼더라고. 친구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편지? 무슨 편지? 사랑한다는 편지. 평생 말 못했던 거.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했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 친구들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그 사람 마음 모르고 살았어. 말이 없으니까, 표현을 안 하니까. 영자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친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근데, 알았어. 그 사람도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냥 방법을 몰랐던 거지. 정숙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이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거더라. 아무리 오래 살아도, 평생 함께 있어도. 친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영감도 그래. 영자 할머니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표현해야 알아. 말해야 알아. 나중엔 늦어. 경로당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말 못했어. 5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사랑한다고 안 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창피하고 쑥스럽고 그냥 안 해도 알겠지 했어. 근데 몰랐더라고. 둘 다. 순이 할머니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말하자. 안 하면 후회해. 정숙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말해야지. 나도 오늘 집에 가면 할 거야. 우리 영감한테. 친구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도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음도 나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 요즘 이거 써. 매일 한 줄씩. 친구들이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 사람한테 쓰는 편지야. 매일 쓰고 있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이제 없는데 쓰는 게 무슨 소용이야? 늦었어도 괜찮아. 이제라도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 영자 할머니는 노트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도 위로가 돼. 말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라도 말하니까.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자식에게 전화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으로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빈 의자가 보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 앞에 섰습니다. 동식 씨, 오늘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 이야기, 우리 이야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다들 고개 끄덕이더라고. 자기들도 그렇다고. 저녁 무렵 영자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주 지호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호야.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지호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네. 할머니, 할머니가 지호 많이 사랑해. 전화기 너머로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듯 했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늦기 전에. 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영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눈물도 흘렀습니다. 고마워. 지호야. 전화를 끊고 영자 할머니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한 줄을 썼습니다. 동식 씨, 오늘 지효한테 사랑한다고 했어요. 처음으로요. 당신 덕분이에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동식 씨도 알겠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당신 마음 이해했다는 거.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했다는 거.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영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빈 의자 2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썼습니다. 동식 씨, 다음 생에 만나면요. 그때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할게요. 먼저, 영자 할머니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때까지 잘 있어요. 동식 씨,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 할머니는 다시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 어제 우리 영감한테 말했어. 뭐라고? 고맙다고. 평생 고생시켰다고. 순이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 그러고는 나도 고맙다고 하더라고. 영자 할머니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숙 할머니도 다가왔습니다. 나도 딸한테 전화했어. 사랑한다고 했어. 뭐래? 울더라. 엄마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정숙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아프다고 했어. 그냥 말하고 싶었다고.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친구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았구나. 말 못 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자 할머니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동식 씨, 오늘 친구들이 모두 말하기 시작했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당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늦어도 괜찮다고, 지금이라도 말해야 한다고. 고마워요. 동식 씨,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용기를 냈어요. 영자 할머니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당에 빈 의자가 보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였어요. 동식 씨, 중얼거렸습니다. 표현해야 알아요. 밤이 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동식 씨의 편지를 베개 밑에서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미안해. 영자야. 고마웠어. 사랑했어. 영자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도요. 동식 씨, 나도 사랑했어요. 나레이션.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할머니는 손주 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호야, 사랑한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지? 곧 답장이 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중얼거렸습니다. 말할 거예요. 표현할 거예요. 영자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빈 의자 앞에 섰습니다. 노트를 열고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동식 씨, 다음 생에 만나면 제가 먼저 말할게요. 사랑한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들리세요? 동식 씨,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말해야 한다는 거. 지금 표현하세요. 여러분도. 영자 할머니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속엔 동식 씨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자 할머니 자신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을, 표현해야 안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어도 괜찮다는 것을. 영자 할머니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웠어요. 동식 씨. 평생.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표현하세요. 미안하다고. 지금.